네, 2학년 친구들 니하 안녕하세요. 중국어쌤입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중국어 수업의 2차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오늘 역시 선생님이 나름 부담 없이 하려고 내용을 가져왔는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이랑 양사 표현을 배울 거예요. 한 개, 두 마리, 세 명 이런 것들을 양사라고 하죠. 이 양사 표현을 배운 후에 여러분들이랑 구글의 오토드로우,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기능을 활용해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통해서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고요. 과제도 꼭 줄여주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네, 우선 지난 시간 과제 피드백부터 할 텐데요.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어서 선생님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퀴즈 문제 볼게요. 중섭이가 중구에 가서 양꼬치 30원에 사 먹고 민성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양꼬치 탕후루를 20원 주고 사줬으니까 지금까지 50원을 썼는데 민성이가 다시 20원을 돌려줬대요. 그러니까 30원 쓴 게 되죠. 그랬더니 또 판다 인형이 귀여워서 150원에 샀다고 하니까 30 더하기 150, 즉 180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중이가 자기가 사달라고 졸라서 또 150원에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30원이 될 텐데요.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에 보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330원에 해당되는 것은 2번입니다. 중국어에서 1의 자리가 0인 경우 10를 생략해서 100단위 숫자를 읽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300는 303이 아니라 330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환율을 조사했다면 이 100위엔 100원은 약 17,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환율이야 쭉 계속 바뀌지만 현재는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이것들 중에서 가장 이 100위엔에 근접한 것은 바로 샤오미 커피포트 2번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사진의 커피포트가 99元 99원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징 파오야도 150원을 넘고요. 화웨이 스마트폰은 훨씬 더 넘는 가격입니다. 즉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는 도장 3개, 혹시 정답을 못 맞췄지만 정답을 시도했던 친구들에게는 도장 하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학습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4에서 95쪽을 봐주시고요. 혹시 없다 하면 화면을 잘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양사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양사라는 것은 수량을 나타낼 때 한 권, 한 개, 두 마리, 세 명 등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양사라고 합니다. 양사는 보통 사람이나 사물을 수량을 세는 단위이고요. 우리가 중국어에서 양사를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것은 숫자입니다. 1, 2, 3, 4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뒤에 양사가 나와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사물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다양한 양사를 소개해 주면서 이 표현도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첫 번째 양사는 찌엔입니다. 찌엔. 이 찌엔에 해당되는 사물들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다 어떤 것들 같나요? 뭔가 펄럭펄럭 걸리기도 하고 입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이렇듯 찌엔은 한 벌, 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치파오 이미지를 보세요. 한 벌의 치파오. 숫자, 양사, 사물 순서대로 나오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젠지파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읽을게요. 찌에는 벌, 이젠지파오. 네, 다음은 빠언입니다. 빠언. 자, 여러분들 딱 사물들만 봐도 어떤 건지 느낌이 빡 오죠? 권, 책,
책이나 공책 이런 것들을 셀 때 세는 단위인 권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권의 책 어떻게 말할까요? 개수를 세는 거니까 R이 아니라 량이죠. 숫자, 양사, 사물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2本书, 2本书입니다. 따라 읽으세요. 권, 반, 2本书, 2本书. 다음은 인데요. 여기서 사물들을 보면 너무 다양하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개라는 뜻이에요. 三个包子 이러면 包子 3개, 包子는 만두를 의미하는데요. 三个包子는 包子 3개. 그런데 사람이 있죠. 참 신기한 게 한 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2명, 3명을 얘기할 때도 个를 씁니다. 三个人 이러면 3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따라서 읽겠습니다. 三个包子三个包子三个人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双입니다. 双에 해당되는 사물들을 보세요. 특징이 뭘까요? 다 짝들이 있죠. 이렇게 짝이 있는 물건들, 신발, 양말 이런 것들은 双이라고 하는데 한 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발 4쌍을 말하고 싶다면 4를 말하고 양사를 말하고 신발을 말해야 되니까 4双鞋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 따라서 다시 읽을게요. 4双鞋. 네, 다음은 条입니다. 이 바지 그림 보이시나요? 같은 옷인데도요, 이렇게 주로 하의에 해당되는 거에는 条라는 벌의 의미로의 양사를 씁니다. 아까 찌엔이라는 것도 한 벌을 의미한다고 했었는데 条 역시 벌을 의미합니다. 혹은 줄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가늘고 긴 유형 혹은 무형의 것, 예를 들어 강, 줄기 이런 것들도 条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따라서 읽을게요. 条三条裤子.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따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이랑 양사 가지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한 옷, 상의는 件, 신발 한 쌍은 双, 바지는 条, 책은 本, 만두, 包子는 个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구글의 오토드로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똥손이라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어플 사이트이거든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 둘 다 상관이 없고요. 선생님은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해서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장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인터넷에서 구글의 오토드로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셨으면 이러한 창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 왼쪽 위에 있는 줄 3개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 이러한 것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인 스타트 오버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왼쪽 밑에 이 연필 표시 보이시나요? 이 연필 표시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뜰 거예요.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오토 드로우라는 것이 인공지능 그림 그려주는 기능인데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밑에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 색깔을 선택해 주세요. 선생님은 초록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거는 선생님이 미리 네이버 밴드에다가 공지했던 나의 양사 단어를 표현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이 한 학생당 하나의 양사를 배정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양사에 해당되는 물건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갸우라는 거를 그려보면 바지가 생각이 나니까 대충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뜨는 그림들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이 인공지능이 선생님의 똥손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은 이걸 그렸다 라고 이해를 해서 저한테 제시를 해주는 그림들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봤고요. 약간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왼쪽 밑에 있는 이 버튼 다시 눌러서 첫 번째인 셀렉트를 누르고 이 바지를 살짝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위치 이동이 가능해졌죠. 위치를 한 곳에 딱 고정을 시키고요. 다시 기능을 눌러서 Fill, 네 번째인 채우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채울지 오른쪽 선택지에서 골라서 주황색으로 색을 채워봤어요. 이 그림을 클릭하면 색이 입혀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화병음을 써야겠네요. 한화병음은 오토 드로우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드로우 기능을 눌러서 갸우라고 썼고요. 이거의 뜻은 벌이죠. 벌이라고 썼고 검정색으로 바꿔서 20101 김유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메뉴를 다시 누른 다음에 쉐어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로드를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바로 이미지를 제출할 거니까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갤러리에 저장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는 네이버 폼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그림은 네이버 폼으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은 포트폴리오 평가에 들어가며 제출품은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완성한 이 과제, 선생님이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을 하고 복도에도 전시를 하고자 하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나름 유익한 수업을 가져오도록 선생님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